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학생의 꿈과 노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을 꿈꾸는 나티브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나름 결론을 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긍정적인 생각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참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수많은 책들과 강연회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래.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대. 그런데 내 인생이 지옥이야. 너무 힘들어. 그런데 긍정적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는데 그게 뭘 바꾸지? 이런 고민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결론?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긍정적하고 비슷한 말 중에 낙관주의가 있죠. 낙관주의. 저는 이제 그 둘을 좀 구분합니다. 낙관주의, 낙관적이다. 참 필요한데 20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면서 일부 친구들을 보면 정말 낙관적이에요. 시험을 못 봐도 늘 웃어. 하하 웃어.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웃어요. 낙관주의. 다음에 잘 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잘 볼 어떤 방안이나 구체적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 어쩐지. 위로도 이런 위로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또 비관주의자. 얘들이 더 힘들어요. 비관주의자, 부정적인 친구들 특징은 뭐냐면 시험 잘 봤니? 입에 망했다는 얘기를 달고 살아요. 망했대. 몇 개 틀렸는데 2개요. 내가 볼 때는 네 삶의 베스트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망했대. 입에 망했다를 달고 살아요. 이 친구들은 또 안타까워요. 삶이 좀 부정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자신에 대한 만족감 그런 거에 높아서 그럴 수 있죠. 자기 노력에 대해서. 근데 인생이 그렇게 무슨 일차함수처럼 조금 노력했다고 바뀐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제일 편한 방법이 있어요. 남 탓하는 거죠. 제일 편한 거 있어. 공부를 못해. 유전이야. 내가 잘한대. 운명이야. 인생은 정해져 있대. 그럼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은 미래를 잘 예측해요. 왜 잘 예측하냐면 안 될 거야. 그 일 안 돼. 그 일은 안 돼.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좀 몽상가적 기질이 있어요. 뭔가 시도해. 저도 그러려고 노력했다는 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얼마 전에 JTBC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오디션에다가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맞다. 주제가 전국의 무명 가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대. 그래서 나는 음반을 냈으니까 나도 무명 가수다. 그래서 내봤어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고백 시도해서 봤더니 무명 가수가 아니야. 나는 다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야, 됐으면 개망신이다. 그러면서 휴 다행이다. 만약에 돼가지고 오디션 나갔다가 예선 탈락하는 거, 쟤 뭐야? 쟤가 어떻게? 완전 이게 긍정적 사고의 특징이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은 호르몬의 동물인 거 아시죠? 제가 잠 잘 자고 운동해라 라고 하는 게 사람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어느 날은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막 잠을 안 자도 행복해. 어떤 날은 아무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왠지 불쾌해. 이게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호르몬인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긍정적이 되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 그러니까 세로토닌이야.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더 행복하니까 긍정적이 되고 선순환이 되겠죠. 근데 부정적이 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얘가 이제 적당히 분비되면 괜찮은데 많이 분비되면 비관적이야. 난 망했어. 난 끝이야. 이게 코티졸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저도 또 고민을 했어. 자, 그렇다면 인과의 오류.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행복하냐? 행복해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냐? 이런 고민들 저는 늘 하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조금이라도 나오죠? 그럼 그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또다시 긍정적이 되면서 선순환이 되더라. 부정적인 친구들은 그냥 세상이 날 버렸대. 세상은 널 버린 적이 없어. 왜? 널 갖지 않았다니까. 근데 막 자기가 무슨 비극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입에 망했어를 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희망을 찾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저는 1번이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물론 잠 잘 자고 운동 잘하는 거 그거 말고 잠 잘 자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이건 기본 베이스로 호르몬 딱 분비되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다이어리예요. 저는 다이어리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고민도 쓰고 그리고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 거야.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12월이에요. 벌써 12월도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와 2020년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왔던 애들 노스트라다무스 뭐 미래 예측한다는 사람들 다 개뻥이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에서 과거로 왔다면 2020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시청률로 본다면 최고 높은 시청률 아니야. 완전히 전 세계가 팬더믹에 빠져가지고 이랬는데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건 그러니까 그거 구라지. 그쵸? 그건 구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한 가지 우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칠 겁니다. 공자의 조카가 공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멸이 벼슬을 하니까 어느 날 공자가 야 벼슬에서 네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지 뭐가 있니? 했더니 공멸이 그러는 거야. 공자의 조카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3가지 있습니다. 뭘 잃었니? 일단은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졌대. 학문을 잃었고 두 번째 월급이 박봉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한대. 월급이 바빠서. 그리고 공부에 바빠가지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멀어졌대. 이게 공멸이라는 조카가 공자한테 벼슬을 하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물었을 때 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공자의 또 다른 제자 벼슬을 했던 복자천이라는 사람에게 너 벼슬을 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말해볼래? 했더니 복자천이라는 사람은 자신은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얻은 것이 3가지가 있다. 뭐니? 첫 번째는 그동안 학문으로 이론만 알던 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공부가 더 깊어졌고 두 번째는 월급을 받으니까 부모님과 친척들을 도울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놀 때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 중에 바쁜 와중에도 친구들을 만났더니 우정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누군가는 좋은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나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의 차이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도 넘어져요. 싱어게인 떨어졌죠. 제 떨어진 시험, 아나운서 시험 떨어졌습니다. 개그맨 시험 받다 떨어졌어요. 가요제 나가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점이 되어서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걸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고 저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낸 음반 백성공주와 난장이는 1995년 가요제에서 제가 예선 탈락한 노래예요. 근데 그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세븐파커스에서 나온 100일 완성 다이어리도 계속 실패하면서 출판사 한 7, 8군데에서 빠꾸 맞췄다가 출판한 겁니다. 그냥 하는 거야.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부기업 유튜브 통해서 수익 10원도 없습니다. 저는 뒷광고 아니라 앞광고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냥 하는 거야. 좋아서. 그냥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수학 문제 풀어주고 뭐 무슨 프리 뭐 이런 거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저는 그래요. 그런 거는 세부적인 것이다. 그건 스킬적인 거고 더 큰 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마음. 난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방법은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되고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못생겨서 안 되고 뭐해서 지방이라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가 아니라 작은 희망을 찾아서 한 친구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직업은 수학 강사예요. 지금도 학원입니다. 11시 반에 출근해서 강의 준비 다 끝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데 이게 즐거운 거야.
뭐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근데 보통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죄송하지만 노는 거, 게임하는 거, 뭐 운동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그 명제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소수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해라.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해라.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해야 할 일을 좋아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우리는 동료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학생의 꿈과 노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 사회는 정말 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잊지 마세요. 다이어리. 제 거 안 사도 돼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노트, 바른생활 노트에다도 그날 날짜 적고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